그의 눈빛이 스쳐 지나간 순간 내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그날 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지워버리던 그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이력서를 움켜쥐었다. 이곳 국내 최고 기업이라 불리는 JS그룹 본사. 그리고 저 남자는, 그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남자는 바로 이 그룹의 젊은 CEO 이현준이었다. 나는 오민주, 32살의 싱글맘이다. 내 아들 민우는 이제 5살이다. 내가 그날 밤의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린 건 아니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내게 닥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의 파편들이 흐릿해진 것뿐이었다. 내게는 민우가 전부였고 민우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숙제였다. 대학을 휴학하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다. 낮에는 민우와 함께 웃고 밤에는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세상은 싱글맘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늘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민우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JS그룹에 지원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력서의 경력이라고는 카페 아르바이트와 임시직 사무보조 몇 달이 전부였지만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복학해서 졸업을 마친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 민우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JS그룹은 업계에서도 복지가 좋기로 유명했고 특히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 소문 하나가 거대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가식적인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한 여자들을 보면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며칠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낡은 정장과 최대한 꾸미지 않은 맨얼굴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게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시선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혐오도 무관심도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어민주 씨.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혹시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만취 상태였고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였을 뿐이다. 게다가 나는 그날 밤 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이 불안감은 무엇일까? 혹시 그가 내 눈빛이나 목소리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이현준 대표님. 그는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경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 자리에는 보통 5년 이상의 경력직을 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겨울의 한기가 서린 것 같았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답변을 꺼냈다. 경력은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성실함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유? 그는 내 태연한 대답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동안 면접을 봤던 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회사의 비전을 논하며 그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그저 절박한 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문이 잠시 열린 듯 했다. 그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히듯 그의 눈빛은 원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왔다. 면접이 끝난 후 나는 탈진한 채로 회사를 나왔다.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어차피 나 같은 싱글맘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민우가 좋아하는 핫케이크를 구워주며 웃었다. 민우야, 엄마 회사에 다녀왔어. 민우가 좋아하는 회사. 엄마, 회사에 가면 맨날 늦게 와? 민우의 순수한 물음에 가슴이 아려왔다. 아니, 민우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갈 거야. 엄마가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민우 손잡고 꽃밭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싶어. 나는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합격 통보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이력서는 턱없이 부족했고 다른 지원자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 이현준 대표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의아함 속에서도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합격은 나에게 그리고 민우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출근 첫날 나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회사에 도착했다. 내 자리에는 이미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오민주. 그 이름표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나는 민우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이현준 대표의 회사에 다니는 오민주가 되는 것이다. 첫 출근 날 오후 나는 커피를 타서 그의 사무실에 가져다 주게 되었다. 긴장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그의 사무실은 5년 전 그 밤의 차가운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뺨근. 그의 목소리에 나는 멈춰섰다. 오민주 씨, 왜 이 회사에 꼭 와야 한다고 했죠? 그의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나는 그가 단지 나의 이력서를 훑어봤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 그게 오민주 씨의 전부인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지나 내 마음속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오민주 씨, 앞으로 일할 때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민우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건네는 격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나에게 경고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네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든 과거의 일은 잊어라. 이곳은 너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장소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정말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나는 이제 그와 민우 사이에 놓인 위험한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 잠든 민우의 작은 얼굴을 보았다. 민우는 그의 아들이었다. 민우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본 적 없는 내게도 낯설지 않았다. 민우의 눈빛은 그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차갑고도 슬픈 어떤 감정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다. 5년 전 그날 밤 나는 실연의 아픔에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쫓겨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그를 우연히 부축했고 빗속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에게 기댔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방과 내 마음속에 스며든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은 잔인하게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알 수 없는 호기심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그가 민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민우와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한 삶조차도 위협받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놓인 민우의 작은 곰 인형을 만졌다. 이 인형은 그날 아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방 한구석에 놓여 있던 것이었다. 내가 그를 부축했을 때 그가 들고 있던 인형이었다. 어쩌면 그 인형은 그가 의도적으로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현준, 그는 민우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영원히 숨겨야만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운명이었을까? 그리고 나의 이 불안한 예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손을 꼭 잡고 잠든 민우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얼굴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차갑지만 그 이면에 어떤 슬픔을 숨기고 있는 그의 얼굴을. 나는 내일 또 회사에 나가야 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의 비밀을 지켜야만 했다. 나의 이 위태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합격 통보를 받았던 기쁨은 회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거운 현실로 변해버렸다. JS그룹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한 곳이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세련된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위축시켰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민우의 엄마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나는 매일 가면을 쓰고 출근해야 했다. 내 담당 업무는 신사업팀의 서류 정리와 사무 보조였다. 팀원들은 대부분 젊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낡은 가구처럼 덩그러니 놓여있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활기차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서류만 정리했다. 그러다 누군가 민우의 사진을 발견할까봐 혹은 나도 모르게 민우의 이름을 중얼거릴까봐 늘 불안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의 존재였다. 이현준 대표는 종종 우리 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나는 최대한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향할 때마다 나는 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와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일까 아니면 경계심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오민주 씨, 이거 좀 처리해줘요. 어느 날 오후 김수영 대리가 나에게 서류 더미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했다. 내가 이현준 대표의 커피를 직접 타서 가져다 준 이후로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내가 이력서에 내세울 것 없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지만 내가 자신보다 대표의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서류는 퇴근 시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끝낼 수 있는 양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다 문득 창밖을 보았다. 민우는 지금쯤 잠들어 있을 것이다. 엄마가 늦게 오는 것을 서운해하면서도 씩씩하게 잘 지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나는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민우에게 가고 싶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늦은 밤 사무실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묘한 울림을 주었다. 네, 처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그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김수영 대리가 건네준 서류였다. 이건 내일 해도 되는 일입니다. 왜 혼자 남아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다. 팀원들이 바빠서 제가 돕고 싶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퇴근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민주 씨,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늦은 시간까지 혼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의 말에 나는 멈춰섰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의 말 속에는 어떤 아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당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에게도 분명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의 관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종종 나를 불러 서류를 건네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경계했다. 특히 김수영 대리는 나를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뒷담화를 시작했다. 오민주 씨, 아무리 대표님 비서 역할을 한다지만 너무 대놓고 작업 거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젝트 보고서를 건네며 검토해달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겨우 사무보조였다. 이런 중요한 서류를 나에게 맡길 리 없었다. 대표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민주 씨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는 칭찬이 아니라 묘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의 능력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어떤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실수였지만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나는 그 실수를 발견하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이 실수를 지적한다면 그는 나를 기억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능력 때문에 혹은 나의 이 미묘한 재능 때문에. 하지만 나는 민우를 생각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대표님, 이 보고서에 작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놀란 듯 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더니 이내 나에게 말했다. 어디입니까? 나는 그에게 실수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오민주 씨,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퇴근하세요.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떤 감탄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민우를 안고 잠이 들었다. 민우의 작은 천이 나를 감싸주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삶에 이현준 대표라는 거대한 변수가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관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의 보고서의 실수.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오민주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내 직속 비서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비서라니. 나는 겨우 사무보조였다. 그의 결정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했다. 대표님, 저는 비서 업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의 경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그의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것처럼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비서가 된 이후 나는 그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그의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사적인 면모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완벽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는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이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강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그는 민우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영원히 숨겨야만 했다. 김수영 대리의 질투와 음해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내가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우의 작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내 곁에 잠든 민우의 얼굴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나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나의 이 위태로운 행복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현준 대표의 알 수 없는 호기심은 언제쯤 멈출까? 나는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비서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처리해야 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일에 있어
빈틈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차가운 껍질 속에 숨겨진 어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늦은 밤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텅 빈 회의실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그 남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가식적인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사실인 듯했다. 화려하게 꾸미고 그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여자 직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는 종종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오민주 씨는 왜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꾸밀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꾸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수영 대리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나를 음해하고 따돌렸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오민주 씨, 솔직히 말해요. 대표님과 무슨 관계예요?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는 나를 따로 불러세워 말했다. 김 대리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대표님의 비서일 뿐입니다.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다. 비서? 하, 웃기지 마세요. 대표님이 당신처럼 경력도 없는 싱글맘을 비서로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녀의 입에서 싱글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나의 이 불안한 표정을 본 김수영 대리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놀랐어요? 난 당신 뒤를 캐는 거 전문이거든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대표님은 가식적인 여자들을 싫어하지만 당신 같은 음흉한 여자는 더 싫어할걸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참고 돌아설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지워버리던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시련의 아픔에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날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마치 나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를 부축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몸을 내게 기댔을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모텔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의 청아, 그의 숨소리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웅얼거렸지만 나는 그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방과 내 마음속에 스며든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하지만 이내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오민주 씨, 무슨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님.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젖은 눈가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김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퇴근하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정말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 그의 말과 행동은 내게 끊임없이 혼란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민우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나는 그에게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왜 나는 그의 슬픔에 이끌려 그를 부축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나는 그 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았다. 그는 내게 곰 인형을 건네주었다. 술에 취한 채 웅걸거리던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곰 인형. 나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나고 없었지만 그 인형은 내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인형을 민우에게 주었다. 민우는 그 인형을 가장 좋아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민우의 곰 인형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인형은 그가 의도적으로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인형을 끌어안았다. 낡고 바래졌지만 그 인형에서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그의 비서실로 출근했다. 평소처럼 그의 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진 속 그의 곁에 있는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다. 그 목걸이는 민우의 곰 인형에 걸려있는 목걸이와 똑같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목걸이는 그가 내게 주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떤 여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곰 인형은 그가 그 여자에게서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나는 놀라 서둘러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오민주 씨, 이 사진. 오래된 사진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대표님.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여자는 제 누나입니다. 5년 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5년 전. 그날 밤. 나는 그에게서 누나의 아픔을 느꼈던 것일까? 그는 왜 그날 밤 빗속에 홀로 서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곰 인형은 그의 누나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던 것일까? 나는 그의 슬픔이 담긴 눈빛을 보며 그날 밤의 모든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싶었다.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사진 속 누나를 바라보다가 오민주 씨, 내일은 일찍 퇴근하십시오. 민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우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내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 사실을 내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가 나를
그리고 민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빗방울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내가 홀로 빗속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우라는 작은 존재가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존재도 있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알 수 없는 관심 속에서, 그리고 김수영 대리의 질투와 음해 속에서 나의 비밀을 지키고 나의 사랑을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향했다. 김수영 대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현준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내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려 했다. 중요한 서류를 일부러 늦게 건네주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등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방해 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맞서 싸울 수 없었다. 내게는 민우가 있었다. 그녀와의 싸움에 휘말려 해고라도 당하게 되면 민우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오민주 씨, 왜 그렇게 조용해요? 혹시 대표님한테 징징거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죠? 듣자 하니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이라던데. 딱하긴 하지만 동정심으로 얻은 자리는 오래 못 가요.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동정심으로 얻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걱정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오민주 씨, 김 대리가 괴롭힙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나의 거짓말을 알아챈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들킨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나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의 손이 닿은 곳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영 대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질투는 더욱 커졌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증오가 두려웠다. 그녀는 언제든지 나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매일 출근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오민주 씨, 당신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십시오. 그게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격려이자 경고였다. 너는 민우의 엄마일 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알 수 없는 관심은 나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민우의 모습을 보았다.
민우의 뚜렷한 이목구비,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슬픔까지도. 나는 그와 민우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민우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민우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모든 피로를 잊었다. 그때 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오민주 씨의 아들입니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현준 대표였다. 그는 나를 보며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우의 인사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민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는 민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떤 슬픔이었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려다 멈칫했다. 마치 그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민주 씨, 민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민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민우를 보호해야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대표님, 민우는 그냥 제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오민주 씨, 나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사라져갔던 그의 뒷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그날 밤 민우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우를 보았다. 민우는 그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는 민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왜 그 사실을 내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것일까? 그는 왜 내게 그토록 차가운 말들을 쏟아냈을까?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았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슬픔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웅얼거렸지만 나는 그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곁을 떠났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나는 그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날 이후 그는 나를 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사라졌다. 나는 다시 이 회사에서 혼자가 되었다. 김수영 대리의 괴롭힘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표님한테 버림받았냐며 나를 비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나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나는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의 빗방울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잠든 민우의 작은 얼굴을 보았다. 민우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영원히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두려웠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민우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비처럼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빗속을 걸으며 그를 만났다. 그리고 5년 후 나는 다시 빗속에서 그와 헤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현준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그가 나를 피하기 시작한 후 회사 생활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다. 김수영 대리는 물론 다른 팀원들까지 나를 멀리했다. 한때 대표의 총애를 받던 내가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신세가 되자 모두들 나를 경계하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버텨냈다. 내게는 민우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이유가 민우에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의 사무실이 있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는 혹시라도 그와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그가 나를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은 내게 너무나 큰 상처였다. 5년 전 그날 밤 나를 두고 호련히 사라졌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나를 버린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민우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워주거나 잠든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위로를 받았다. 민우는 나의 전부였다. 민우만 있으면 나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너무 놀라 민우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민우가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민우의 옆에 앉아 밤새도록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우의 작은 천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괜찮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현준 대표였다. 그는 나를 보며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명 나를, 그리고 민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닿자 민우의 작은 몸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민우는 나와 닮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민우는 그의 얼굴을 쏙 빼닮아 있었다. 민우의 뚜렷한 이목구비,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슬픔까지도
나는 그와 민우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밤새도록 내 옆에 앉아 민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남자와는 달랐다. 그는 따뜻했고 다정했고 그리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열이 내렸다. 의사는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민우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는 우리를 따라 나섰다. 오민주 씨,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에는 어떤 따뜻함이 감돌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왜 나에게서 멀어지려 했을까? 그리고 왜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까?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민우를 안고 내렸다. 민우는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대표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내게 말했다. 오민주 씨,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그의 말에 숨을 멈췄다. 그가 드디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일까? 그는 민우를 재우고 내 앞에 앉았다. 오민주 씨,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민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민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내가 민우의 아버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5년 전, 그날 밤, 나는 누나의 사고 소식을 듣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나는 누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나를 잃은 슬픔에 미쳐 있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의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민주 씨,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나입니다. 나는 누나를 잃은 슬픔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5년 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밤새도록 내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의 누나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누나를 잃은 슬픔에 방황했고 그날 밤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누나의 아픔을 보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옆에서 잠이 드는 것은 5년 만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이제 아빠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그의 차가운 관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의 보고서의 실수.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현준 대표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곁에 있으려 했다. 그는 출근길에 나를 데리러 왔고 퇴근길에도 나를 데려다 주었다. 주말에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민우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내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었다. 민우가 그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민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에 내게 잘해주려는 것일까?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대표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민우 때문에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나의 질문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차를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민주 씨, 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그의 고백에 숨을 멈췄다. 사랑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게는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대표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5년 만에 만났고 우리는 민우 때문에 엮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나는 애써 그의 고백을 부정했다.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의 고백이 거짓말일까봐 두려웠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민주 씨, 나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밤의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누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슬픔 속에서 나의 슬픔을 보았고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서 그의 누나를 보았던 것이었다. 그는 내게서 그의 슬픔을 보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민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김수영 대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현준 대표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렸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모두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 불륜녀, 꽃뱀이라는 단어가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나는 그녀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 자리를 지켰다. 나는 그녀와 싸울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나를 보호했다. 그는 전 직원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공개했다. 오민주 씨는 나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결혼할 겁니다. 민우는 나의 아들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들 경악했다. 김수영 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민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김수영 대리는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그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 그녀의 욕심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이제 이현준 대표의 연인이자 민우의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이현준 대표의 집으로 초대되었다. 그의 집은 5년 전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작은 모텔과는 너무나 달랐다. 넓고 화려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나는 어떤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집은 마치 텅 빈 박물관 같았다. 민주 씨, 여기가 내 방입니다. 그는 나를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의 방은 그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쪽 벽에는 그의 누나 사진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누나 사진을 보며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았다. 그는 그날 밤 누나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누나는 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누나가 죽은 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픔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나를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이 들었다. 그의 옆에서 잠이 드는 것은 5년 만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이제 아빠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민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사랑이 민우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민우의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주말마다 민우와 함께 놀아주었고 민우의 유치원 발표회에도 참석했다. 민우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민우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이 민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우리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현준 대표는 이제 나에게 민우의 아빠이자 나의 연인이었다. 그는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지만 민우에게 최선을 다했다. 주말마다 민우와 함께 공원에 가 공을 차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민우가 그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김수영 대리였다. 그녀는 해고된 이후로 회사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가끔씩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김수영 대리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오민주 씨, 꼴 좋다. 이제 좀 행복해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처절함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현준 대표의 비서가 되었을 거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김 대리님.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돌아오기라도 할 것 같아? 아니, 오민주 씨. 나는 당신이 행복한 꼴을 못 봐. 나는 당신이 겪었던 모든 불행을 당신에게 되돌려 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사라져갔던 그의 뒷모습과 똑같았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그녀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복수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가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김수영 대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피해 다녔지만 나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김 대리님, 잠깐만요. 저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당신한테 뭘 더 해줘야 해? 당신이 원하는 건 다 가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김 대리님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김 대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말에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도와줘? 당신이 나를 웃기지 마. 당신의 그 가식적인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그녀를 쫓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그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지만 그 욕심의 시작은 나였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가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민주 씨,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민우가 보고 싶다고.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저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가 김수영 대리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왜 만났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김 대리님에게 미안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주 씨,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김 대리가 그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김수영 대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이제 아빠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김수영 대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복수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김수영 대리와의 만남 이후 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나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말들은 나의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나에게 경고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민주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김 대리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오후 늦게 나는 그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그는 나를 보며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주 씨,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민우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받았던 진단서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서류가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 나는 그 서류를 꼭꼭 숨겨두었는데 나의 불안한 표정을 본 그는 말했다. 이 서류, 김 대리가 내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이 나를 속인 겁니까? 당신이 민우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과 똑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떤 절망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나에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민우를 키우기 위해 당신의 회사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바라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 서류는 뭡니까? 당신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왜 이 서류를 숨겼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사라져갔던 그의 뒷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날 밤 민우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우리의 사랑은 김수영 대리의 복수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들이 사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제발 저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는 답장이 없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어떤 절망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내게 상처받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내 마음속에 스며든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민우를 안고 그의 집을 나왔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저 민우를 안고 거리를 배회했다. 빗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빗방울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내가 홀로 빗속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우라는 작은 존재가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존재도 있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민우를 안고 그의 집을 나왔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저 민우를 안고 거리를 배회했다. 빗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빗방울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내가 홀로 빗속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우라는 작은 존재가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존재도 있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외면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민우가 있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평화는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다시 5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롭게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그와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외면은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나는 그저 민우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잊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민우의 아버지였고 나는 민우의 얼굴에서 늘 그를 보아야만 했다. 나는 민우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민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쉽게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외면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의 침묵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 것은 아닐까?
나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우를 보살피는 것조차 힘들었다. 민우는 그런 나를 보며 걱정했다. 엄마, 왜 슬퍼? 아저씨가 미워?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민우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민우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이현준 대표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오민주 씨,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대표님, 저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닙니다. 민주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오해했습니다. 김 대리가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말에 숨을 멈췄다. 김수영 대리가 그를 속였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대리는 당신이 나를 이용해 회사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수영 대리는 그에게 내가 과거에 민우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받았던 진단서를 보여주며 나를 모함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서류를 보고도 나를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피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진실을 파헤쳤던 것이었다. 그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실을 확인했고 김수영 대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를 오해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민주 씨. 잘못한 것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찾아왔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나를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를 찾았다. 나의 불안감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이 민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이제 아빠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이 민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심을 확인한 후 나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졌다. 나는 그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김수영 대리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에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를 찾았고 민우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모두에게 축복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현준 대표의 부모님은 내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나를 만나러 와서 차갑게 말했다. 우리 현준이는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우리는 이현준의 아이를 낳아줄 며느리를 원한다. 그들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이현준 대표에게 말했다. 대표님, 어머님과 아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그는 나를 껴안았다. 민주 씨,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민우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이현준 대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가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민주 씨,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민우가 보고 싶다고.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저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가 당신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왜 만났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모님께 미안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주 씨,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이제 아빠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했다.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의 부모님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현준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그의 부모님은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우리 결혼식의 화동이 되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의 삶은 완벽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그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다. 민우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나는 그와 민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그를 만났던 날을 떠올리곤 했다. 만약 그날 밤의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괜찮았다. 나는 이제 그를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우리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꽃을 피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셋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민우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했고 그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현준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여자들을 싫어하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였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민우와 이현준 대표와 함께하는 현재를 살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했다.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